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3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말 영상, 지노맨 컴퍼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주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이제 기업 공부를 다시 이렇게 좀 해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 보고서도 읽고 홈페이지도 보고 그다음에 차트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감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차트까지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향후에 이제 어떠한 주가 흐름이 좀 나올지 한번 상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제가 오랜만에 오늘 좀 들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좀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공지사항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이제 GN 001 요게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적 용량 선정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6월 중에 이제 마지막 용량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마지막 용량 단계에서 이제 통과가 잘 된다면은 하반기에 이제 이상까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머크랑 화이자와 지금 이상 그 공급 계약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바벤시오 그 약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한다라는 그 계약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용량 선정과 그 다음에 최종 용량까지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하반기에 이상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적응증은 비소세포 폐암과 두 경부암, 요로 상피암인데요. 지금 이제 위암까지 이제 같이 위암이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암이어서 이제 위암까지도 적응증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국내나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도 조금 더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지노맥 컴퍼니의 계획이 이제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뉴스가 있었는데 이 자회사인 사이오토 이제 사이오토에서 그 파이프라인 이제 SB121 요게 이제 자폐증 이제 치료제인데요. 자폐증 치료제가 지금 이제 임상 1상을 지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조금 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따가 사업 보고서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는 지금 AACR에서 이 두 개의 포스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후보 물질이고 이제 신규 타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요 이 신규 타겟에 관심을 가지는 뭔가 기업이 있다면은 기술 이전 계약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지금 벤처 기업들은 이 기술 이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도 그렇고 기술 이전이 뭐 한두 건만 이루어져도 이제 주가는 한번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올해 될지 아니면 올 한 해 될지 뭐 언제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공동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자회사 파이프라인까지도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워낙 좀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하게 좀 보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네, 많이 올려주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사업 보고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노맨 컴퍼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시장에 대한 규모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글로벌 리서치 업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을 이제 8억 9,400만 달러, 이게 2025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4년 뒤죠. 4년 뒤에는 8억 9,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게 한 10조 정도의 규모가 될 겁니다. 네, 10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028년에는 15억 9,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더 용도가 다양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노맨 컴퍼니의 이 사업 확장성은 그래도 좋은 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보다도 더욱더 뭔가 이 파이프라인이나 뭔가 이 사업, 그러니까 매출 구조를 더욱더 다각화시킬 수 있는 게 또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글로벌 마켓이 이제 뭐 한 10조라고 치면은 10조에서 뭐 한 4% 5%만 선점을 해도 이제 그것만 해도 매출이 그래도 5천억 뭐 1조까지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지노맨 컴퍼니가 더욱더 이제 시가총액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네, 이제 식음료, 그다음에 화장품, 제약 쪽으로 이렇게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 식음료 시장은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고요. 더욱더 많은 투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의 다논, 그다음에 뭐 이런 네슬레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개발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화장품 분야에서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접목된 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지노맨 컴퍼니도 화장품이 그래도 인기를 잘 끌고 있죠. 인기를 계속 끌고 있고 뭐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더욱더 이 화장품도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더 좋아지면은 매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많이 아시는 이 로레알이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옴 쪽으로도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에서도 뭐 이런 설사병, 네, 설사병 어떻게 보면은 저기 대장균을 이용한 이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이 장은 정말 이 인체에서 가장 네, 긴 장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이 정말 잘못되면은 뭐 대장암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대장암이 걸리기 전에 좀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질병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크론병, 그 다음에 뭐 설사병,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소화불량,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소화불량, 뭐 이런 부분들, 뭐 위염, 위궤양,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장에 미치는 뭔가 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장이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시장은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 관절염 있잖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노맨 컴퍼니의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정말 많고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정말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명되고 더욱더 연구가 되고
뭔가 될수록 이 지노맨 컴퍼니의 뭔가 기업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뭔가 이런 지금 이게 성장주가 약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지. 이게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시장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면 충분히 지노맨 컴퍼니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보통 일단 시가총액이 1조까지는 이런 좀 가치를 약간 평균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고, 물론 ABL 바이오는 뭐 지노맨 컴퍼니보다 더욱더 많은 기술 이전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보통 1조 정도. 그래서 지금 지노맨 컴퍼니도 지금 신규 이 타겟 물질에 대해서 이런 기술 수출이나 그다음에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나타나면 더 기업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종목들은요, 매출로 이렇게 뭔가 승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적이 이렇게 나는 종목들은 뭔가 실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드팩토도 지금 매출이 0원이지만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정도 되나요? 네, 2조 정도까지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더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하지만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영위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워낙 이 활용 가치가 높다 보니까 지노맨 컴퍼니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다양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글로벌에서도 네, 계속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의 투자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기술, 네, 분석 기술도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그러니까 그 게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예전에는 엄청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분석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시간도 짧아지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전에는 2000년 초반에는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욱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데도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 수도 계속 증가가 하고 있고요. 연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옴과 질병과의 관계,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제 장내 미생물, 우리 이제 인간은요,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좋은 미생물과 안 좋은 미생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는 안 좋은 미생물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건강을 체크하실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배에 가스가 차고, 그다음에 이 가스가 많이 막 나오고, 막 냄새도 안 좋고, 그다음에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타나는 게 가스가 많이 찹니다.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장내의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 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내과에 방문을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장 운동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정말 장 건강, 장 내의 이 미생물 환경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 바이옴이기 때문에 더욱더 질병이
질병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예측까지도 저는 하는데 더 뭔가 좋은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몸속 미생물의 대부분은 대장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대장 내에 미생물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장이 만약에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 뭐 구멍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생기면은 그 균들이 이제 소장까지도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소장 내에 이 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위궤양, 그러니까 장에 뭐 궤양이 생긴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심각해지면 암까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은 이 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이 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주신경은 이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에요. 이 미주신경 중에는 이 운동신경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도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머리, 그러니까 이 뇌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지노민 컴퍼니도 ABL 바이오랑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그래서 이제 머리에는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증, 자폐증 치료를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할 수 있는 이유도요. 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 조절이 그걸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도 마찬가지겠죠. 피부도 이제 면역계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내장과 그다음에 피부는 이 면역 기관이에요. 가장 큰, 그러니까 피부는 지금 온몸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고, 그다음에 장도 이제 내장도 몸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면역 기관이어서 이 피부 관련된 치료도 할 수 있고, 위나 대장, 그 다음에 관절까지, 아까 제가 관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 여기는 자 잠시 제가 끊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카톡 한 통만 보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세대는 이제 화학 항암제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가 이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근 4월달 AACR에서 네, 이 면역 항암제 신규 물질을 발표를 했죠. 그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는 이필리무막, 여보이, 그 다음에 니볼루막, 옵디보, 그 다음에 펜브롤리주막, 이게 이제 키트루다가 지금 매년 연마다 거의 10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고, 이게 그 머크의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과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매드팩토도 지금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옵티보와도 지금 매드팩토는 같이 이렇게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 개황, 그러니까 회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재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품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잡이죠. 네, 투잡으로 화장품과 건기식까지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뭔가 성장이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뭔가 지노맨 컴퍼니도 이 부분에서 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파이프라인이 이제 중요하죠. 파이프라인 이제 가장 메인 파이프라인이 GEN001인데요. 이 GEN001이 지금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 진행 중이고,
PD1과 PDL1 억제제로 지금 치료되지 못하는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병용 임상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자회사 사이오토 에서 지금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고, 자폐증, 자폐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폐증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없어요. 이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그러니까 완전한 완치는 불가능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는 이런 효과만 있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만 없고 어느 정도 효과만 있어도 뭐 1%, 2%이 정도 효과만 있어도 승인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인제 뭐 일상 이제 신청을 이제 승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많이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이게 성공이 된다면은 또 한번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런 대표의 언급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올해나 아니면 내년 중에 이제 일상이 통과만 돼도 어느 정도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신규 타깃 면역 관문 억제제, 여기까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GN001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동정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단일 균주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이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 매드팩토 벡터서팁도 이렇게 경구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계속.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SB121 사이오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2020년 8월에 경영권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SB121이 이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이 옥시토신 분비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신생아 괴사성 장염까지 적응증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피부나 이런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뭐 항암제 시장이나 뭐 이런 면역 항암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 시장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은 대표적인 또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만, 비만도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인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한 뭔가 비만에 대한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화장품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이 시장 규모는 2019년 2억 3천만 달러에서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는 4억 7천만 달러로 거의 19.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뭔가 막 그 화장하면은 이게 여성분들 뭐 화장하면은 막 피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피부에 더 건강한 걸로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막 여성분들이 그래서 막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화장품이 안 맞아, 막 안 맞아가지고 뭐 좋은 화장품을 썼는데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제품은 안 쓰게 되고, 뭐 자기에 맞는 제품을 계속 선호하게 되고, 근데도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피부에 막 트러블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이 화장품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러블도 적고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뭐 윤기도 생기고 이러면은 특히나 이 약간 연령층이 있으신 이제 30대 이후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더욱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LG 화학은 물론 뭐 화장품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라이센스 그 계약을 했잖아요. 자,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네, GN 001 여기에서만 지금 100%의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요게 지금 라이센스 한 그 부분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LG 화학과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네, 여기 LG 화학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년도에 이렇게 했고, 뭐 물론 이게 뭐 화장품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동아시아 권역에서는 뭐 이렇게 권리가 부여될 예정임. 계약 기간이나 뭐 총 계약 금액, 수취 금액 이런 것들은 비공개 되어 있네요. 저는 이런 게 좀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이 PDL의 이 안티 PDL과 병행 투여 기술, 요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인 계약은 지금 이제 광주과학기술원과 이렇게 특허권 완료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그래서 만성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기술 요걸로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약은 총 이렇게 두 건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로열티 별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는 지금 머크 화이자와 함께 면역 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지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지금 1B상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죠. 2상까지도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사업 보고서는 이제 요 정도 이제 인구 이제 이거 인력들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정도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 개발 진행 및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지금 메인 파이프라인이다 보니까 이 고용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LG 화학에 지금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머크 화이자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요런 이제 미국과 국내에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빨리 이제 상반기 내에 1상이 잘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2상까지도 잘 진행이 돼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이 뇌질환 치료제 지금 일상 승인이 난 부분들, 요 부분이 이제 일상이 잘 진행이 되고 하려면은 못해도 한 내년까지는 주가가 이제 1조를 넘어서 가려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노맥 컴퍼니를 지금 투자를 하셨다면은 내년이나 혹은 2, 3년 뒤까지는 저는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조금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한 테마이긴 합니다. 그런 테마이긴 하지만요. 저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술에는 저는 10년 이상 저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하는 기업이 몇 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지노맨 컴퍼니 뭐 기업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사업에는
저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하지만 저는 지금 지노맨 컴퍼니의 이런 이 기술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좀 머크, 화이자, 머크도 연매출 지금 키트루다로만 거의 10조를 내고 있고 화이자도 지금 백신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이 지금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이 지노맨 컴퍼니의 기술력이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이제 막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규명을 해내지 못한 부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이것도 계속 양파처럼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노맨 컴퍼니도 더욱더 사업성을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이 시가총액으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금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성장주 투자를 하기에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언제까지? 한 6월까지. 네, 6월까지는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 그리고 이제 지금 뭐 5월달 그러니까 상반기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악재 그러니까 악재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떠한 악재? 연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구 결과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혹은 연구 결과가 생각처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200억까지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이제 4만 원이었는데 지금 공모가를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조금 많이 출렁이었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가 6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6월 달에 5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5월까지도 이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6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이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뭐 테이퍼링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금리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어떠한 방향이 나오는지 그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지노맨 컴퍼니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다시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약간 해소가 되면서 약간 회복을 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회복을 잘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도 한 38,000원 선에서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단 한 49,000원 뭐 한 45,000원 선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어 지금 매수한 부분은 이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더 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금요일날 일단은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기업 가치를 봤을 때도 더 빠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압박에서 지금 약간 해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수와
그다음에 주가들이 좀 회복을 하는 지금 시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6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FOMC 회의 때 이제 주가 그러니까 이 시장의 방향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라이브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라가겠지만 그게 뭐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을 타려면은 6월 달에 시장의 방향을 보고 좀 그때 주가를 확인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일단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기업 내용들 제가 그냥 약간 차분하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일요일 남은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